배우 김남주는 1971년 생으로 올해 나이 48살입니다.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키 166cm에 몸무게 47kg으로 뛰어난 몸매와 서구적 마스크로 도시 미인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결혼 후에도 드라마의 여왕, 시청률의 여왕으로 불리며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뛰어난 자기관리로 20대 못지 않은 몸매와 세련되고 지적인 외모로 여성들의 워너비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죠. 김남주의 학력은 수원여자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나왔습니다. 당시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졸업 직후 바로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어릴 적부터 꿈이 연예인이었던 김남주는 3개월 만에 사표를 썼다고 합니다. 이후 1992년도 미스코리아 경기 진에 당선되며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델 일을 하던 어느 날 함께 촬영을 하던 탤런트의 출연료가 자신보다 3배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에 연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994년 SBS 사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한 김남주는 그해 공룡선생으로 연기 데뷔를 하였습니다. 이후 영웅일기, 도시남녀, 남자 대탐험, 모델, 내 마음을 뺏어봐, 왕초, 그 여전의 집,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 넌 굴째 굴러온 당신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데뷔 초기 사진을 봐도 참 예뻤었네요. 2010년 MBC 연기대상, 2012년에는 K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김남주는 현재까지 탑스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05년 배우 김승우와 결혼하였는데요. 2005년 딸 김나희, 2008년 아들 김찬희를 출산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13년 차인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연예계 인고 부부로 소문이 자자하며 10주년에는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남다른 교육열을 가지고 유태인 교육법으로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딸 김나희는 성적이 전국 상위 1%이며 영재 테스트도 상위 5%로 굉장히 똑똑한 영재로 알려졌습니다. 김나희는 광진구에 위치한 성동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성동초등학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보내는 학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들 김찬희는 현재 명문 사립으로 유명한 숭이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은 현재 삼성동 현대주택단지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김남주 부부 외에도 전지현, 송혜교 등이 집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주의 집 시세는 현재 약 80억 원 정도라고 하며 두 사람의 재산은 집 외에 청담동에 빌딩이 있으며 시세는 약 120억이라고 하네요. 김남주는 쿨하게 성형을 인정한 스타 중 한 명인데요. 눈과 코를 성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배우로서 거의 최초로 성형을 고백하였지만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였죠. 김남주는 최근 6년 만에 복귀 소식을 전했는데요. JTBC의 새 드라마 미스티에 고혜란 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극중 고혜란은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김남주의 연기와 패션들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티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1시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랑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급작스럽게 배우 김승우가 아내인 배우 김남주의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김남주는 근처 호텔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이번 일들에 대해서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불화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불화설은 설일 뿐이고 이번 실종 신고 또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실종 신고 하나가 루머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우, 김남주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특히나 특별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 경우에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체크를 받게 됩니다.
김승우 김남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유명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즉 강호동이 언급한 것처럼 사귀면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인간입니다. 매번 좋을 수 없고 매번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고 상대와 다투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대중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불화설이 터지고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승우 입장에서는 김남주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걱정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낸 것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김남주의 입장에서는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연이 겹쳐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명인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대중 앞에서 불거져 나온다고 느끼게 되면 바로 대중은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들이 어떠한 문제인지 속 시원히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실종 신고를 했는지, 왜 호텔에 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대중 각자 즉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그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물어보면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면서 유명인에게는 알 권리를 들이댑니다. 그냥 해프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해프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김승우와 김남주가 장난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은 그들 스스로가 밝힐 때까지는 알 권리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실종 신고를 잘 마무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보도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취재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여배우 스폰서 의혹이라든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든지 하는 보도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 후보자는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감수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 방문을 밤 10시에 두드린다. 남성 기자 2명이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런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겐 미안하다며 저를 비난해달라고 말했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검찰의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기소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검찰의 조 후보자 주변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임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운 건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라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 부산의전원 입학을 위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검찰 미천의 초라함과 악랄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검찰의 이번 기소를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놓고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가 불명예 낙마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올 것이란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조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여권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 이사장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했다가 연일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 이사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총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음 날 3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 이사장을 향해 편들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유 이사장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 오버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와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한 번에 검찰과 언론, 대학생이 모두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의 후폭풍은 엄청났다. 박 의원과 71년생 동갑내기 의원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정치하면서 모름지기 때를 알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예의라는 것도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며 자네의 오버하지 말라는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누리집 당원 게시판에는 박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등 거친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